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걱정들이 참 많았죠.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CPI 발표가 나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발표한, 미국 시장 본장 시작한 이후에도 미국 시장이 훅 빠졌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걱정에 비해서는 일단 마무리는 일단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이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구간인 거는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번에 7월 달에 연준이 빅 스텝을 하느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을 하느냐. 빅 스텝은 0.75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은 0.75 그리고 울트라 스텝은 1%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의 이제 전망치는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서치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자이언트 스텝에서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제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의 그 FF 금리 선물,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 보면은 7월달 FOMC에서 1% 인상할 확률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7.6%에서 지금 75%까지 10배가 확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그 전날까지 90%가 넘었었는데 지금 확 줄어가지고 25%. 그럼 지금의 그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1% 인상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반론들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CPI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원 CPI는 5월보다는 빠졌다. 6%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겠는가. 또 이제 그 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런 그 CPI 데이터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에너지 가격 빠진 거는 반영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에너지 가격 빠진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CPI, 그러니까 7월 달에 대한 CPI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7월 달의 CPI는 6월보다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그리고 부동산, 중고차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은 확실히 좀 빠지는 것 같죠. 그리고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이제는 피크는 친 것 같고 단지 이제 미국의 부동산 임대 가격이 미국은 거의 다 이제 월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에너지가 일단 요즘에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 유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WTI거든요. 그간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 유가가 이제는 뭔가 좀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유가는 이제 다시금 130달러 위쪽으로 치솟아 가면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지금 이게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요. 요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2.904%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년 만기를 보게 되면은 5년 만기는 지금 30%,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위쪽에 와 있는 구간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론이 확산이 된다는 소리는 금리 이렇게 정말 빨리 올리다가 경기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어느 정도 좀 이 미국 시장이 방어가 됐던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과연 연준이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 금리 인상의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을 잠깐 보시면은요, S&P 500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박스권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에 요즘 나온 박스권의 중간 정도에 지금 가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S&P 500의 움직임들이 보면은 후폭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FOMC 이후에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밀어버리고 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후폭풍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일날은 괜찮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후폭풍에 대해 특히 이제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저는 이번에 빠지면은 이전처럼 엄청난 이렇게 다시 추세 하락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방 지지는 일단 생길 거라고 보고 대기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면은 매수 기회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의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FOMC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 하방으로 갔다가 또 끌어올렸다가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 형태가 계속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FOMC 때 과연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는 시장이 오히려 이제는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봐야 되겠고요. 이제 남은 거는 저는 이제 딱 그거라고 봐요.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시장에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만 하면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다. 근데 FOMC가 지금, 한 2주 정도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서, 그 정도의 이제 박스권, 혼조권 장세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내일 미국 시장이 견조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이런 이제 후폭풍에 대한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말이기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아마 혼조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변동성을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혼조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는 종목 장세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는 전개될 걸로 봅니다. 지수는 혼조권이겠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 간에는 순환매가 아마 돌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쪽이 강했고, 뭐 오늘은 또 어디가 강할지 모르겠지만 강한 섹터들 사이에서의 순환매 장세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그 섹터들을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 섹터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여전히 힘을 좀 얻는 분위기죠. 바이오 쪽이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연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 R&D가 있는 그런 바이오 쪽이 저는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요. 또 2차 이제 어제 좋았습니다. 오늘 좀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눌린 다음에는 오히려 또 이제 조금씩 모아가고 또 올라가면은 팔고 하는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을 계속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가 지금 이제 실적을 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부품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슬슬 바닥을 좀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것은 지난번에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부분에 매물을 다 쏟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잡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 그게 풀릴 거라는 기대감 하반기에 있을 수 있고 신장 모멘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원전과 신재생주들이 요즘에 좀 쉬고 있죠. 근데 여전히 모멘텀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좀 혼조권일 때 이런 종목들이 원전, 신재생 이런 쪽의 테마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실적상으로 보면은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걸로 나타나진 않아요.
2분기 때 뭐 매출이 11조 9천억, 또 이제 영업이익이 4,730억 정도인데 이게 매출은 작년보다 16% 정도 더 높게 나오겠지만,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6% 정도 더 낮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지금 줄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운송비가 늘었고, 요즘 공급난 굉장히 심하고 운송난도 심하잖아요. 운송비가 늘고, 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경려금이 전 직원한테 그게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죠. 또 계속해서 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3분기부터는 분명히 이제 돌릴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매출이 늘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전방업체 호실적, 뭐 이거 현대기아 지금 잘 팔리고 있죠. 특히 이제 친환경차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앨런 머스크가 잘하고 있다 뭐 이랬잖아요, 현대차한테. 그래서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가 부품은 뭐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운송비도 완화될 것 같고, 하반기 때는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분명히 증가를 합니다.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해서 바닥을 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거의 이제 뭐 조금 이제 시장 변동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걸로 봐요. 매수의 적기로 보이고, 매수가는 시가 가능할 겁니다. 뭐 2% 이내 이렇게 했는데 2% 이상 뜨게 되면 기다리시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일단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19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